네, 김영필입니다. 운동사에 보게 되게 되면은 아버지하고 자식하고 운동을 하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보니까 우리 유기석 선생님, 유채 선생님의 이 두 아들, 유기문 선생님 이런 분들은 너무 대단하다는 거죠. 먼저 유채 선생님 볼게요. 유채 선생님, 예, 어려서 한학을 공부했고요. 17살 때 서울에서 학교를 수학을 합니다. 이때 기독교를 좀 접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시고 나중에 연변국자가로 먼저 망명을 하시게 됩니다. 연변국자에서 망명을 하시게 되는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시게 되죠. 저희가 1919년 3월 1일 3.1 만세운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연변에서도 3.13 만세운동이 있습니다. 그 3.13 만세운동을 주도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1920년대에 아주 굉장히 큰 전투가 있었죠. 봉오동 전투. 예, 홍범도 장군 이번에 귀환하셨었고, 그 다음에 청산리. 이 전투를 승리하게 만든 비결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체코군이 이 군 물자를 팔게 되는데 이것을 사오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던 분이 유철인 선생님이십니다. 러시아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모슬리스크에서 강리교 목사로도 활동을 합니다. 건강이 굉장히 안 좋으셨겠어요. 그래서 30년의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서울로 돌아오셔서 세브란스 병원에 치료 중에 이제 사망을 하는데 이런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나의 자녀들은 만주 벌판의 조선 교민을 위해 분투하고 일하길 바란다. 예, 이 선생님의 유언을 두 아들이 그 유지를 받들어서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유기석 선생님이나 유기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입장에서 봤었을 때 잘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모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두 분은 아버지와 조금 다른 길을 갑니다. 아나키스트, 무정부주의자요. 근데 이 무정부주의자가 한국이 남과 북이 갈라지면서 선거판에서 무정부주의자는 공산주의 사촌이야 이런 얘기가 한국에 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무정부주의자라고 하게 되면 색깔론에 쉽게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독립운동사에 있어서 무정부주의자로 활동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저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저는 유기석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유기석 선생님 2008년 건국공작 독립장을 받았고 흥사단 활동과 아나키즘을 수행했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할 거고요. 8살에 아버지 친구 권사형을 따라서 강원도에서 원산을 거쳐서 연길에 도착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설립한 태광수학교에서 같이 들어가게 되고요. 나중에 3.1운동 당시에 만세운동을 해갖고 해서 충렬당 이름으로 전단지를 뿌리는 그런 활동으로서 아버지 밑에서 독립운동을 시작하게 되죠. 1920년이었겠어요. 상해로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서 상해에서 공부를 해라고 해서 상해로 오게 됩니다. 상해로 와서 누구를 만나게 됐냐? 부친의 친구 이동희, 대단하신 분이죠. 물론 이제 사회주의에 굉장히 큰 거두였고요. 이동희를 통해서 여운형 선생을 만납니다. 그래서 여운형 선생을 통해 갖고 여운형 선생 댁에서 하숙을 하게 됩니다. 이 여운형을 통해서 이광수를 만나게 되고 이광수를 통해서 안창호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가 15살이었어요. 선생님께서는 굉장히 똑똑하셨답니다. 그래서 안창호 선생님 보는데 안창호 선생님 딱 찍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리고 선생님이 어떤 그런 글을 보게 되면은 안창호 선생님이 인품과 인격에 굉장히 감동을 받으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15살에 흥사단에 가입을 하고 단번이 170번입니다. 굉장히 이런 단번으로 이제 가입을 하시게 되죠. 그리고 이제 도산의 이상촌 건설. 도산 선생님께서는 독립운동 부분에 있어갖고 우리가 동포들이 같이 모여서 살 수 있는 그런 이상촌 건설을 굉장히 꿈꾸셨습니다. 남경이라든가 전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금주, 그 다음에 동북의 경박고, 심지어는 미국에까지도 그런 이제 이상촌, 또 필리핀에도 건너가셔가지고는 이상촌을 설립하시려고 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때 이 유기석 선생님이 안창호 선생님하고 깊게 사귀면서 이 사상을 굉장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뒤에 굉장히 큰 사건이 하나 있게 됩니다. 북경에 있었을 때 상해에서 5.3 사건이 있는데 이제 반제국주의에 항거하는 거죠. 북경에 있는 우리 유학생들이 모여서 일본이 이렇게 침략하는 거 잘못된 거라는 것을 유학생 대표로서 유기석 선생님이 발표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오신 분들이 저랑 굉장히 연세가 비슷한 것 같은데 어렸을 때 그런 노래 들어보셨나요? 떴다 보아라 한창남의 비행기
내려다 보아라 김원복동의 다정거. 이때 좀 아주 저기 뭐랄까 의식 있는 청중은 노래를 못하더라도 박수 한번 치는데. 그래서 안창남 선생님께서 한국에서도 활동을 할 수 없고 일본에서 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중국에 망명을 해서 우리 인정해서 중국 군벌 쪽을 소개시켜 주게 됩니다. 그때 유기석 선생님이 같이 태원에 가서 안창남하고 같이 부조종사로서 태원에서 이제 그 비행 훈련을 하게 되고요. 도산이 만주행에 개인 비서 자격으로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 때 일화를 보니까 굉장히 조심해서 가요. 도산은 유기석 선생님을 한 분만 데려갑니다. 그리고 도산의 움직임은 워낙 우리 인정의 거물이었기 때문에 일제 경찰이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북경에서 만주 가는데 예를 들어서 11월 10일 날 간다. 말은 그렇게 해놓고 11월 12일 날 가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동천에서 도산을 잡으려고 했었던 사람이 공치고 안 오는 모양이 했을 때 허를 찌르고 올라가는 어떤 그런 일화들이 있게 되더라고요. 그때 가면서 도산과 이제 많은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사상은 반대 사상과 어떻게 다릅니까? 내 사상은 나는 폭력을 부정하지 않는다. 예. 우리가 이제 도산 선생님이 이제 교육자적인 이미지만 이제 강조하셔갖고 무장투쟁에는 관여하지 않으셨다라고 저기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1920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무장 독립의 해로 설정하신 분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폭력을 부정하지 않고 무장주의를 취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선생님의 폭력혁명의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입니까? 폭력투쟁은 소극적인 것과 적극적인 것이 있네. 소극적인 것은 이해는 이해는 이로 갚아준다 라는 것이고, 적극적인 혁명은 인격과 물력을 준비하는 거다. 근데 적극적인 거가 저희가 생각해보게 되면은 점진적인 부분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젊은 유기석 선생님은 도산의 이 사상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일제하고 독립하려고 하게 되면 우리가 강력하게 싸워야 되는데, 이해를 일하는 건 뭐예요? 상대방이 내 일을 뺐을 때 상대방이 일을 뺀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상대방이 공격을 안 하게 되게 되면은 자기도 공격을 안 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너무 소극적이다. 그리고 이 적극적인 것, 인격과 물력으로 계속 준비를 해서 어느 한 시점에 우리가 굉장히 크게 하나 가해를 할 수 있을 때 그때 무장투쟁을 해야 된다. 산발적에서는 안 된다는 게 이제 도산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유기석 선생님을 하면서 이때 이후로 이제 도산 선생님하고는 노선이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면 그걸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게 되는 도산의 안목과 20대의 젊은 청년의 안목이 같을 수는 없지 않겠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도산이 연길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연설을 하십니다. 도산의 연설에는 굉장히 힘이 있었고 간단 명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도산의 글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한번 쭉 보시게 되게 되면은 어려운 글이 있나요? 사실 없습니다. 도산이 우리한테 가르치는 부분들이 굉장히 심플한 얘기들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 얘기를 해서 200명을 일본 경찰이 한꺼번에 돌쌈을 해갑니다. 여기에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약 20명이 40일 동안 밖에 그 피체대에 있었는데, 그때 제일 나이 어린 사람이 유기석 선생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김동상, 김자진, 김종진, 이 동북의 호랑이들이라고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 40일 동안 갇혀져 있었던 거죠. 이 도산의 구명을 위해서 아까 비행훈련학교에 갔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 군벌한테 유기석 선생님이 편지를 씁니다. 중국어 잘한다고 했죠? 중국어로 논리정연하게 일제한테 우리 넘기면 안 된다. 응? 이제 그래서 일본하고 협상을 하게 되게 되고, 물론 만주에 계셨던 손정도 목사님이라든가 많은 한인단체 또 우리 임정에서도 구호 활동을 하고는 있었는데, 실질적인 어떤 그런 역할은 우리 유기석 선생님께서 그 군벌 옌시산한테 써가지고는 도산이 피체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옌시산이에요. 이 사람을 통해 갖고 독립운동가 2명을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이 도산을 보고 공산주의자라고 일본 애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는 인도를 해달라. 그래서 국제법에 따라 정치적 망명자를 인도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 중국의 법이다. 안창호가 적가선전을 했다면 지역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한다. 안창호가 정말 공산주의자라면 연변에서 했으니까 연변에서 그냥 벌받으면 되지 일본까지 보낼 필요 없다. 그런 거. 중국 민주주의 정치적 인도를 단호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때 군벌들에서도 중국 내 여론을 무서워했었던 거예요.
이제 이런 여론전 부분도 이 젊은 우리 유기석 선생님이 각 지역에 있는 우리 아나키스트들 그리고 또 우리 인정 이런 쪽에 다 이제 중문으로 해서 그런 구명 운동을 벌이셨다고 합니다. 이 이후에 아나키스트적인 활동을 더 많이 하시게 됩니다. 유기석 선생님께서 아나키스트에 빠져있는 우리 유기석 선생님 도사는 너무 안타까워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 영암백화점에 옛날에 대동여사라는데 여기에서 3번 스테이크를 사주셨대요. 야, 이제 좀 돌아오면 안 되겠니? 그래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매번 도산과 수시간 이야기를 하였지만 우리 도사님의 의견은 끝내 합치되지 못했다. 남경로 대동여관에서 양식을 함께 먹으며 각자의 앞날을 위하여 서로 기원하고 각자 자신의 목표를 향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이것이 나와 도산의 마지막 접견이었다. 예, 그래서 이제 도산을 이제 마지막 만나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많은 아나키스트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이 아나키스트 활동, 우리 상해와 관련되어 있는 거, 우리 히어리 임정학교에서 진행하다 보게 되면 와이탄 가서 보게 되면 황포탄 의거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의거가 있었던 1920년에 있었던 이 황포탄 의거 의열단이라는 거예요. 그 의열단이 대부분 아나키스트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윤봉일 의사 의거 이후에 또 윤봉일 의사 의거 당시에 2팀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2팀. 하나는 이제 한일애국당, 김구선생님이 한일애국당 쪽에서 윤봉일 의사가 하고, 하나는 흑색 공포당. 말만 들어도 무섭죠? 흑색 공포당. 네. 그래서 흑색 공포당이 주로 아나키스트들이 활동했고, 이 아나키스트들이 그 다음 해에 육상적 의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나키스트에서 굉장히 큰 활동을 하셨던 부분이고, 중국의 교육자로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최원배라는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최원배를 만나게 돼요. 아까 도산의 이상품 건설에 대해서 굉장히 감명을 받았다고 그랬죠. 최원배한테 편지를 씁니다. 20대 후반의 젊은 청년. 내가 조선 사람이니까 그래서 당시 선생님을 만나서 도움을 요청한다. 선생님께서 좀 만나주실 수 있는 시간이 있으신가? 그래서 언제 찾아오라고 그래요. 상해에서. 근데 거기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본인을 소개하고 중국어로 최원배한테 땅을 조치해달라. 우리는 일본 사람들한테도 지금 멸시를 당하고 있고 심지어는 중국 사람들한테도 멸시를 당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조국을 독립할 수 있게끔 땅을 조치해달라. 최원배 선생님께서는 그 내 소관이 아니다. 그냥 가라고 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내가 이런 것을 상의할 수 있는 사람을 알아봐서 연락을 주겠다. 그래서 최원배를 2번 만납니다. 2번 만나서 실제로 북경에서 우리 그 산동 쪽에서 해주기 상의를 해라라고 언지를 줘요. 그 너무 기쁜 나머지 유기석 선생이 천지를 갑니다. 천지를 가는데 그 당시 위에서 명령이 있어도 밑에서 잘 안 따랐던 시기예요. 다 이게 돈이 필요했던 시기인데 젊은 청년이 와서 땅을 내달라고 하니까 그 땅을 그렇게 쉽게 내줄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고, 근데 여기에서 정말 대단한 거는 이 중국의 교육계에서는 굉장히 거두라고 얘기하면 이 최원배한테 직접 연락하고 가서 얘기를 했었다는 그런 용기가 저는 굉장히 가슴에 와 닿는 부분이었습니다. 상에 있는 최원배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또 아나키스트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큰일이 있습니다. 호서은행 탈취 사건이에요. 자, 운동을 하려도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천안에 있는 호서은행에서 외국환이 아니라 예전에 뭐라 그랬죠? 어음을 인출을 해서 돈으로 바꿔갖고 중국으로 넘어온 아나키스트들이 있었어요. 이때 이 사람들이 어디로 오냐면은 유기석을 찾아와요. 그래서 북경의 유기석이 이 아나키스트들의 중심이 돼서 상해 정화, 그 다음에 백정기, 그리고 동부, 심지어는 한국에서까지 사람이 약 한 10몇 사람이 모여가지고는 북경에서 해를 하면서 향후 어떻게, 자, 우리 이제 자금 넉넉하게 생겼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걸 하는 도중에 유기석 선생님께서 회고록에 보게 되면 자기가 너무 방심했다고 합니다. 이때 선생님께서는 북경시 공무원이었어요. 똑똑하죠? 중국에서 그래서 항공학교 다니고 아까 그 군부라고 같이 일을 하고 지금은 북경시 공무원으로 있는 상태였어요. 걔가 중국 공무원인데 나를 어떻게 그냥 쉽게 하겠느냐. 그런데 와서 일본 애들이 또 경찰을 매수해서
이 사람들 전부 다 잡아갑니다. 잡아가는데 북경시장한테 또 메시지를 보내줘. 그러니까 북경시장한테 이게 지금 예산이면 우리 저기 누굽니까? 윤봉길 여사가 태어나신 곳이죠? 그리고 호서은행 지금도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로 밝혀져 있네요. 예. 그래서 호서은행 사건을 피쳐야 되고 북경은 공무원 신분이었는데 넘기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형사부는 일본에 양도하라. 유기석은 1년 동안 지금 중국에 있었다. 그리고 지금 북경시 공무원을 했는데 얘가 어떻게 호서은행 사건하고 연루되어 있었느냐? 아니다. 유기석의 원적은 조선이 일본 측에 인도를 요청한다. 우리가 지금 조선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넘겨다. 뭔 소리냐? 어려서부터 중국에서 성장하였다. 그게 무슨 일찍이 중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니 중국인 신분인 인도가 불가하다. 유기석은 조선 아나키스트를 은닉하였다. 명확한 증거가 없다. 네, 이렇게 해서 그 다음날 풀려나요. 풀려나는데 며칠 지나서 호서은행에서 돈을 가져왔던 이 두 사람은 다시 살려요. 그러면서 이 자금이 뺏겨버립니다. 이제 이런 소리 좀 크게 해야 되는데 진짜 안타깝죠? 네, 그래서 그게 좀 뺏기지 않았으면 진짜 큰일 났을 건데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아까 그 광동성 쪽으로도 내려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에서 같이 활동을 하셨던 분이 유자명 선생님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유자명 선생님의 아들 되시는 분을 만나고 왔는데 이 유자명 선생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잠깐 설명을 드리게 되면 한국인으로서 대한민국 건국 훈자, 북한에서 훈자, 그 다음에 중국에서 농업 관련해서 훈자 한 사람이 별이 몇 개? 별이 3개. 별이 5개가 아니라 별이 3개인 유일한 독립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중국에서 있는 사람으로서는 유자명 선생님을 이용한다고 하게 되면 좀 뭐하지만 중국 친구를 사귀는 이런 차원의 교량적 역할을 하기에는 너무 훌륭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창사의 후난 농업대학에서 35년 동안 근무하십니다. 중국에서 귤이 그 시작이 중국이라는 거 밝히셨고요. 벼농사 중국에서 있었다는 거 이것을 논문으로서 밝히셨던 분입니다. 같은 아나키스트예요. 그래서 유자명 선생님이 아드님 되시는 분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유기석 선생님을 어렸을 때 같이 봤었다라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빠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래서 빠진인데 이분이 중국의 대문호로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진하고도 유기석 선생님, 그 다음에 유자명 선생님이 전부 다 아주 굉장히 친하신 그런 관계를 가지고 계시고요. 루신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루신의 소설을 최초로 해외 번역하신 분이 이럴 때 마음껏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대단하죠, 그죠?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여기 보게 되면 이게 아마 1930몇 년대 동강이라는 우리 흥사단 잡지예요. 흥사단 잡지에다가 이 광인일기를 번역을 해서 싣게 됩니다. 선생님께서 활동하셨는데 이름을 유수인이라고 쓰셨댔어요. 네. 근데 이 수인이라는 이름이 누구냐? 루신의 본명이에요. 루신은周셔우런 주수인이라고. 예. 그래서 얼마나 루신을 존경했으면은 자기가 쓰는 필명에다가 루신의 이름을 쓰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이 광인일기를요 번역하는데 얼마 걸리는지 아세요? 기차 타면서 기차관 안에서 하루 만에 번역하셨대요. 정말 중국어를 잘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나중에는 43년도에는 이 아나키스트 활동이 점차 좀 줄어들게 되자 조선민족혁명당 그러니까 다 우리 의열당 계열이죠. 거기에 입당하고 그 다음에 광복군이 좌우통합이 되었을 때 광복군으로 들어가셔갖고 광복군 총활동을 하셨던 분이 유기석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는 돌아가시지 않아요. 그래서 이곳에 남아있고 아까 우리 김광현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러시죠.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의 국적을 버리시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조선 적을 버리시지 않고 유기무 선생님 형을 너무 따랐댔어요. 형이 그 강을 건너 갔었을 때 같이 그냥 가고 싶어가지고 굉장히 따랐는데 도저히 공부를 할 수가 없었겠어요. 그래서 다시 연변으로 돌아왔다가 그 다음에 또 어디를 가시냐면 개성 송도 고등학교인데 여기가 실업학교가 됐어요. 가서 낮에는 일하게 되면 저에게 학교와 먹을 걸 줬었거든요. 여기서 공부하고 서울로 오셨는데
이미 아버지, 그 다음에 형, 이 두 사람은 일제한테 완전히 찍힌 사람이에요. 취직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었댔어요. 그래서 형을 찾아가는데 유기문 선생님도 아주 굉장히 특이하십니다. 내가 몰래 가게 되면 분명히 걸릴 것 같으니까 경찰서를 가서 나 형 찾아가겠다 그래요. 네? 그런데 일제 고등경찰 그래 알았어. 내가 배편 어레인지 해줄게. 이러는 거예요. 이거 뭔가 얘기가 좀 이상한데 쟤들 왜 저랬지? 딱 해서 그럼 뭐 일단 뭐 배 태워준다니까 여기 좀 마련해가지고 상해를 와요. 아니라 다르라 상해에서 딱 내리니까 상해 고등경찰이 딱 데리고 와서 딱 체포해요. 그리고 여러분 와이파이 차고 있고 가게 되면 지금은 허락져 있는 건물 일본 영사관에 감금하면서 형이 이때 복권성이 있어요. 형한테 정보를 치라고 해요. 형 내가 왔으니 상해에 와서 나를 데려가 주세요. 내가 형을 팔 수는 없다. 너 전부 안 치면 못 나갈걸? 못 나가도 난 괜찮다. 난 여기서 죽는 한이 있어서 내가 어떻게 형을 팔아와서 난 그걸 그냥. 네. 그래갖고 해서 약간 저기 엉뚱한 소리를 자꾸만 합니다. 엉뚱한 소리를 자꾸만 하니까 일제의 기록에 뭐라 그러냐면은 얘는 형보다 똑똑하지 못한 것 같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썼대요. 그래서 전부를 안 치니까 유기문을 데리고 시아몬으로 갑니다. 시아몬을 가서 자기들이 전부를 쳐요. 자기들이 전부를 치고 시아몬을 가요. 이 유기문이 상해에서 이거 나가다 보게 되면 큰일 나겠거든. 그래서 배에서 뛰어내립니다. 배가 뿌 하고 출발할 때 배에서 뛰어내려서 사람한테 물어서 이 마당로 쪽에 오게 돼요. 그래서 마당로 쪽에 와서 형 친구들을 찾게 되고 다시 전문을 보여줘. 먼저 간 정부는 거짓 정부니 나를 배웅할 필요가 없다. 이제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 이후에 형을 따라서 이 흑색공포단에 가입을 해서 형은 기한을 하고 형이 기한하면 동생이 가서 폭탄 던지고 너무 어떻게 그냥 태극기 휘날려 보게 되면 동생 살리기 위해서 그랬는데 여기는 그냥 형제가 아버지 말 따라가지고는 뭐 두 형제가 같이 형은 기한하고 동생 폭탄 밀고 들어가고 그런 활동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그런 활동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그런 아나키스트 활동을 하다가 어떻게 돌아가신지 모르게 돌아가시게 됩니다. 오늘 우리 유아 선생님 아버님 되시는 분, 우리 유기석 선생님의 아들 되시는 분,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렸을 때 삼촌을 보지 못했었대요. 그 삼촌에 대한 어떤 그런 사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본대요. 자살을 했다든가 피살을 했다든가. 자살을 아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지금 왜냐면 조직하고의 어떤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어차피 잡힐 거 그냥 목숨을 끊으시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실 뭐 좀 시간이 많았으면 좀 천천히 좀 얘기할 거리가 굉장히 많은데 너무 저희가 지난달에 이걸 나누면서 얼마나 뭉클했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여기 상해 살고 계셨는데 우리 교민들 어떻게 이렇게 모를 수가 있을까? 또 우리 스스로 또 어떻게 이렇게 모를 수가 있을까? 이렇게 보니까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단의 아픔인 거죠. 이게 아나키스트 활동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고 공산당 사촌이다라고 일찍이 프레임이 씌워져 있어갖고 잘 활동을 하지 못했었는데 정말 이번 기회에 우리 유창희 선생님과 두 아들 유기석, 유기문 선생님 두 분들을 통해갖고 정말 힘쓰셨던 독립운동가 아나키스트 활동 또 자랑스러운 우리 홍사단 단번 170번의 유기석 선생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우리 유아 선생님이 계시고 같이 있는 자리에서 제가 또 이렇게 유기석 선생님을 소개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영광인 자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